엄마. 도희를 죽인 건 엄마야. 강재인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최자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도희는 엄마가 잃어버린 딸이었어요. 내 여동생이었다고. 강재인은 떠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최자영은 중얼거리며 검사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아냐. 이건 거짓말이야. 최자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최자영이 강세리와 황기찬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희의 집 거실에서 강재인은 도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도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강세리를 조사해줘요. 강세리의 뒤를 파헤쳐야 해요.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강세리가 어떻게 기찬과 만났는지, 왜 내게 접근했는지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도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역시 강세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라면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는 의지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강세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고마워요. 아저씨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를 죽인 건 강세리야. 그 여자가 청부업자를 시켜서. 내 아들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민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인아, 꼭 진실을 밝혀낼게. 세리가 무슨 짓을 했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며칠 후 도민준은 강세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세리 주변 인물들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들, 과거 직장 동료들, 그리고 보육원 기록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민준은 우연히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강세리와 관련된 자료를 찾던 중 같은 보육원 출신인 김도희의 어린 시절 사진과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도민준은 중얼거리며 김도희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김도희와 함께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강세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도희의 입양 기록을 보던 도민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록에는 김도희를 찾으러 온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최자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자영이 김도희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민준은 서둘러 김도희가 머물렀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 서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강재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보육원 사무실에서 도민준은 나이든 원장과 마주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을 아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저는 김도희의 가족을 대신해서 온 겁니다. 도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유족들이 그 아이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해요.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희가 죽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내 교통사고로요. 도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뺑소니 살인이라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아이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똑똑하고 착했죠. 하지만 가족을 찾지 못해서 늘 슬퍼했어요. 혹시 그 아이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나요? 도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아이를 찾으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도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한 1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도희의 사진을 보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원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딸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도희는 이미 입양되고 난 후였어요. 입양? 도희가 입양됐다고요? 도민주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윤희 씨 댁으로요. 그분이 도희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원장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던 거죠. 도희는 새로운 가족을 찾은 상태였으니까요. 도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도희가 정윤희의 입양 딸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최자영이 그녀를 찾았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여자분이 왜 도희를 찾았을까요? 도민주는 떠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분도 많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행복한 가정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민주는 서둘러 김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김도윤은 도민준의 급한 얼굴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도윤은 진료실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도민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도민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도희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 씨가 입양하였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희가 입양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확인했어요. 도희 씨는 어려서 보육원에 맡겨졌고 정윤희 씨가 입양하신 거예요. 도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도 안 돼요. 김도윤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중요한 걸 숨기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최자영 씨가 도희 씨를 찾으러 보육원에 갔었어요.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요. 김도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최자영이 도희를 찾았다고요? 네, 하지만 이미 도희 씨는 입양된 후였어요. 도민주는 김도윤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도희는 최자영의 딸이고 강재인 씨의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김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해요. 김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도희를 죽인 사람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희 씨의 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도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으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친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이다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검사를 해봐야 해요. 도민주는 김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강재인 씨도 알아야 할 거예요. 김도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민주는 조심스럽게 최자영의 머리카락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빗에 걸린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도희의 유품에서 머리카락을 찾아 함께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습니다. 검사소에서 도민주는 직원과 마주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직원은 전문적인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도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샘플을 가져오셨나요? 직원은 업무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민주는 조심스럽게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2 샘플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시면 긴급으로 3일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긴급으로 해주세요. 도민주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흘은 도민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최자영이 자신의 친딸을 죽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에게는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 도민주는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도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되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이 결과가 확실한 건가요? 도민주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 검사소는 정확도 99.99%를 보장합니다. 직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샘플은 확실히 모녀 관계입니다. 도민주는 결과지를 꽉 쥐고 검사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을 강재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김도희가 최자영의 딸이었다니. 도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김도희가 재인이 여동생이었던 거야. 그는 휴대폰을 들어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아,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전화 너머로 강재인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세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도민주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 정윤희의 집 거실에서 강재인은 도민준이 가져온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도희가 잃어버린 네 여동생이야. 도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김도희의 친어머니고. 강재인은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희 씨가 내 여동생이었다고요? 그래, 확실해. 친자관계 확률이 99.99%야. 도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확인했어. 도희 씨는 어려서 보육원에 맡겨졌고 정윤희 씨가 입양하셨어. 도민주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찾으러 왔지만 이미 늦었던 거지.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으려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 도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갑자기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재인아, 진정해. 도민주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내 엄마가 죽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도희 씨, 내 동생이었어요. 그 착하고 씩씩한 사람이 내 동생이었는데 도희 씨도 가족을 찾고 있었어. 도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말로는 늘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하더라고. 강재인은 더욱 슬퍼했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내게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그 동생이 나를 찾고 있었다는 것도.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강재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왜 엄마가 도희 씨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도민주는 물었습니다. 엄마가 도희 씨를 불륜녀라고 몰아세웠던 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강재인은 분석하듯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도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엄마와도 끝이에요.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을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김도윤의 병원에 최자영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간호사들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도윤. 최자영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위암이 가짜라고 폭로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 김도윤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최자영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환자에게 사과하며 최자영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할 행동이에요. 김도윤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닥쳐. 최자영은 소리를 지르며 김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김도윤은 뺨을 부여잡고 최자영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짓 진단서를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였어. 최자영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넌 내가 감옥에서 죽기를 바랐나? 당신이 뺑소니를 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김도윤은 냉정하게 응수했습니다. 최자영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 대가로 YL그룹에 취직한 거야? 내 딸 회사에 들어가서 복수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도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뽑으신 거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최자영은 김도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넌 분명히 황기찬이랑 한패야. 내 딸 망치려고 작당한 거야. 김도윤은 최자영의 근거 없는 주장에 화가 났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 자식이 어디서 나한테 명령해. 최자영은 김도윤의 가슴팍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인생 망친 거야. 경비를 부르겠어요. 김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좋아, 나 간다. 최자영은 마지막으로 김도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는 줄 알지 마. 넌 분명히 대가를 치를 거야. 최자영이 나간 후 김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는 진료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자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황기찬이랑 한패라고? 김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최자영의 분노가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지금 도민준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도 모두 황기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병원 복도에서 최자영의 난동을 목격한 강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곱슬머리 가발과 뿔테 안경으로 변장한 금자의 모습이었지만 엄마의 행동을 보고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엄마. 강재인은 가발을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최자영은 갑자기 나타난 강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인아?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꼴은 뭐야? 강재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한테 왜 그래요?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그 자식이 내 위암을 가짜라고 폭로했잖아. 최자영은 여전히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강재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최자영은 딸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재인아, 너 왜 그래? 엄마 편을 들어야지.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쥐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도희를 죽인 건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자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김도희요. 엄마가 차로 친 그 사람.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무슨 소리야? 최자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강재인은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요. 김도희는 엄마 딸이었어요. 그녀는 검사지를 최자영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최자영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강재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김도희는 엄마가 잃어버린 딸이었어요. 내 여동생이었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최자영은 검사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그녀는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강재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최자영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조작이 아니에요. 강재인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보육원에서 도희를 찾았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김도윤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강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날 속이고 도희 씨를 죽이고. 최자영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희가 내 딸이었다고? 병원 상담실에서 강재인과 최자영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강재인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최자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희가 정말 내 딸이었어? 강재인은 검사지를 다시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봐요 엄마. 친자관계 확률 99.99%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김도희는 엄마가 잃어버린 내 동생이었어요. 최자영은 검사지를 움켜쥐고 떨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딸을 죽였다는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강재인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도희를 불륜녀라고 오해해서 차로 친 거예요. 아니야. 최자영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내가 그럴 리 없어. 내 딸을 죽일 리 없어. 하지만 엄마가 했어요.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엄마가 세리의 거짓말에 속아서 도희를 죽인 거예요. 최자영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뭐라고 했는데요? 강재인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억울해요. 라고 했어. 최자영은 떠는 목소리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억울했겠구나. 강재인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희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엄마는 듣지 않았어요. 최자영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강재인도 엄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미안해. 최자영은 검사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네가 내 딸인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후회해요. 강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희는 이미 죽었어요. 엄마의 사과를 들을 수 없다고요. 최자영은 딸의 차가운 말에 더욱 절규했습니다. 재인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모르겠어요. 강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최자영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딸을 내 손으로. 강재인은 엄마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세리에게 속은 피해자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성급했기 때문이에요. 세리가 나를 속인 거야? 최자영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세리가 도희에게 불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강재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이용해서 도희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고요. 최자영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나를 이용했다는 거야?
도민준의 집에서 최자영은 혼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최자영은 고개를 들어 도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도상무. 그녀의 목소리는 신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거예요. 도민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내가. 최자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을 죽인 거군요.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도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자영은 갑자기 일어나 도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검사소에서 다시 해주세요. 사모님. 도민준은 그녀의 간절함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발요. 최자영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도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해보죠. 하지만 며칠 후 받은 두 번째 검사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도민준은 최자영에게 결과를 전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최자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민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결과예요. 당신은 당신 손으로 친딸을 죽였습니다. 최자영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헐떡였습니다. 진정하세요. 도민준은 그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도희야. 최자영은 중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네 엄마였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봤어. 내가 너를 죽였어. 도민준은 그런 최자영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저지른 일이 크다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희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최자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했어요. 도민준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최자영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딸도 못 알아보는 엄마한테 죽임 당하다니. 이제라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도민준은 위로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최자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도희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검사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자영은 슬픔에서 광기로 바뀐 분노를 안고 강세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자영은 세리가 나타나자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강세리. 최자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세리를 불렀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을 보고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최자영은 세리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무슨 말씀이세요? 강세리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관장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최자영은 갑자기 강세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아. 강세리는 뺨을 부여잡으며 놀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넌 나를 속였어. 최자영은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김도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희가 내 딸이었어. 최자영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불륜녀라고 한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고. 강세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금세 태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최자영은 세리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넌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나를 이용해서 도희를 죽이려고. 놓으세요. 강세리는 최자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최자영은 세리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네가 도희에게 불륜 누명을 씌운 거야. 그리고 나를 부추겨서 그 아이를 죽이게 만든 거고. 증거가 있어요? 강세리는 뻔뻔하게 되받아쳤습니다.
저는 그냥 본 것만 말한 거예요. 최자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본 것만 말했다고? 네가 황기찬이랑 바람 피우면서? 그건.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이게 만들었어. 최자영은 울부짖으며 세리를 흔들었습니다. 넌 나를 친딸 죽인 살인마로 만든 거야. 관장님, 진정하세요. 강세리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최자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딸을 죽였는데. 그녀는 세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아파요. 놓으세요. 강세리는 소리쳤습니다. 아프다고? 최자영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희가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도 못 알아보는 엄마한테 죽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강세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 최자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을 죽게 만든 거야. 그 죄값을 치러야 해. 강세리는 공포에 떨며 최자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의 협박을 받고 공포에 빠져 황기찬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세리가 들어서자 기찬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당신. 도와줘야 해.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세리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최자영이 나를 위협해. 강세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김도희가 최자영의 딸이었다는 걸 알았어.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도희가 최자영의 딸이었다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대. 강세리는 기찬에게 매달렸습니다. 99.99% 확실하다고 해. 이런 젠장.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제인의 여동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최자영이 미쳐서 날 죽이려고 해. 강세리는 기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줘야 해. 하지만 황기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너 혼자 해결해.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 죽인 것도 네가 한 일이고 이번 일도 네가 만든 거야. 황기찬은 세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계속 밀리치다꺼리를 해야 해? 당신도 공범이잖아. 강세리는 소리쳤습니다. 도희 죽인 것도 은호 죽인 것도 당신이 같이 한 거잖아. 황기찬은 세리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입 조심해. 누가 듣는지 몰라. 아파. 강세리는 기찬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내게 또 피해를 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황기찬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 당신이 날 버리려는 거야? 강세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살 길을 찾자는 거야. 황기찬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해. 그럼 지호는 어떻게 해? 강세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호도 당신 아들인데. 황기찬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호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정말 비정하네. 강세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호한테 그랬던 것처럼 지호도 버리려는 거야. 입 닥쳐. 황기찬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은호는 내 아들이었어. 그래, 맞아. 은호는 당신 아들이었지.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아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어. 황기찬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나가. 알았어. 강세리는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잡히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당신도 결국 혼자가 될 거야. 나처럼. 황기찬은 세리가 나간 후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리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강세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세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김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세리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강재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자영한테 위협받고 기찬한테도 버림받은 상황이니까 실수할 거예요. 김도윤은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도윤씨 고마워요. 강재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김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희의 억울함을 풀어야죠. 잠시 후 강세리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제인아, 정말 오랜만이다. 강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어떻게 지내? 강재인은 자연스럽게 응답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지. 강세리는 불안한 기색을 숨기려 했습니다. 너는 어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강재인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김도희 일 말이야. 강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도희가 엄마 딸이었다는 거 알고 있지? 강재인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강세리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9% 확실해요. 강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고? 강재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도희한테 불륜 누명 씌웠잖아. 나는 본 것만 말한 거야. 강세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 것만 말했다고요? 김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요? 강세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그럼 기찬이랑 바람 피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강재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건.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만해. 강재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계획적으로 도희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강세리는 궁지에 몰리자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내가 계획했다는 증거 말이야. 증거요? 김도윤은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 강세리는 녹음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희 살인사건의 진범은 너야. 강재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엄마를 이용해서 도희를 죽인 거야. 아니야. 강세리는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황기찬이 시켰어. 그 순간 김도윤과 강재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리가 드디어 결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황기찬이 시켰다고요? 김도윤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강세리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김도희를 제거하라고 했어. 그 여자가 우리 관계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엄마를 이용한 거구나. 강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강세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시킨 거라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김도윤은 녹음기를 정지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강세리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속인 거야? 네가 김도희를 속인 것처럼. 강재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어.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김도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은 황기찬과 최후의 대결을 위해 YL그룹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금자로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황기찬은 재인을 보고 놀랐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재인아. 너랑 할 말이 많아. 강재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 할 말이 많다고? 황기찬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너는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짓밟았어. 강재인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해. 황기찬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가라고? 누가 누구한테 대가를 치르라는 거야? 은호를 죽인 것도 너고 도희를 죽인 것도 네가 시킨 거잖아. 강재인은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황기찬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강재인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강세리가 다 불었어.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세리가 뭐라고 했는데? 네가 시켰다고 했어. 강재인은 녹음기를 재생시켰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이 김도희를 제거하라고 했어. 그 여자가 우리 관계를 방해한다고. 황기찬은 그 소리를 듣고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그 여자 말을 누가 믿겠어? 정신 나간 여자 헛소리야. 정말 그럴까?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헛소리일까?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황기찬의 비리를 담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중 계약서, 횡령 증거, 그리고 홍만수와의 거래 내용까지. 강재인은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다 여기 있어. 황기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너 어떻게? 아저씨가 도와줬어. 강재인은 설명했습니다. 네가 믿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 편이었던 거지. 도민준이? 또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어. 강재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도민준도 나타났습니다. 황기찬 씨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도민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도민준은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강재인.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재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아? 이게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끝이야. 강재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와 도희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경찰들이 황기찬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발악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YL그룹도 망할 거야. 너희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강재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YL그룹은 네 것이 아니었어. 내가 되찾을 거야. 황기찬이 끌려나간 후 회장실에는 강재인과 도민준만 남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도민준은 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세리도 처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엄마 문제가 남아있어요. 사모님 말씀이시군요. 도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결국 피해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강재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요. 강재인은 회장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긴 복수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복수했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